국내외 제약바이오와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바이오앤에너지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영향으로 인해서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죠. 하지만 가스 가격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석유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웅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방금 언급드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석유의 미래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최근 가격 변동성이 또 크기도 했잖아요. 예. 이제 세상의 에너지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석유라는 에너지가 있고, 지금 100년 동안 이제 지배를 했죠. 100년 동안 지배를 한 석유라는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는 석유를 필사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에너지원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차부터 원래 시작했습니다.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부터 시작했고요. 2010년대부터 이제 전기차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부생수소, 이런 액화수소들이 있었습니다. 수소에 이제 여러 가지 석유를 깨다 보니까 이런 수소가 나와가지고 하는 이제 수소 경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로 가겠다는 그런 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이제 또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유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석유를 가만 놔두려고 하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 유럽, 뭐 한국, 일본 이런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의 공포가 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전통 에너지 자원에서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파란색이 가스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이 왜냐면 석유를 표시한 거고, 파란색이 그나마 이제 석유의 절반 정도 CO2가 배출되니까 가스 가격을 나타내는데, 가스 가격은 지금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상당히 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석유는 지금 이제 강하게 버티냐면은, 지금 보면 석유가 약간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7년도부터 조금 우하향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전쟁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위험을 자극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도 보면 또 유가가 좀 내려올 만 하니까, 큰 폭으로 내려올 만 하니까 이제 오펙이 지금 액체다 보니까 네. 이게 감산하기도 좀 편해요. 그래서 감산으로 대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유의 미래는 제가 볼 때는 바이오차,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 태양광, 풍력에 의해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배럴당 80달러에서 등락을 하다가 아무리 감산을 해도, 근데 이제 오펙은 계속 감산을 하겠죠. 감산을 하다가 횡보하다가 하락하는 국면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감산을 못 버티면 결국은 이제 유가가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한 1% 정도 감산한다고 그랬잖아요. 1%는 또 따지고 보면은 바이오차가 느는 부분, 그 다음 전기차가 느는 부분이 1%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펙은 1%를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바이오차 쪽에서는 1% 늘리는 그런 형태. 근데 이제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수송에서 부딪히지 않더라도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딪히기 때문에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횡보하다가 일정 부분, 그래도 오펙이 만약에 감산 정책이 좀 실패한다 이랬을 때는 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겠냐, 이제 좀 이렇게 하향 국면을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재밌는 그림인데, 이 보면은 그래서 석유에서 보면은 흔히 보면 이제 엑슨모빌이라는 거대 기업들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라는 그런 기업들이 나왔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201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한 1경원 시장을 노리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매출액은 2022년 작년 기준으로 100조 원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한 8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흔히들 보면 800배가 났어요. 800배가 났고. 그래서 이번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양극재부터 동박부터 쭉 이렇게 분리막, 그다음 음극재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되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될 것 같고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거는 3번입니다. 3번이 뭐냐면 그러면 뭐가 넥스트에서는 뭐가 될까? 왜냐니까 지금 현재 그 미국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 모든 국가 서방 선진국이 노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양하거든요. 왜냐니까 그러니까 석유는 예를 들면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러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일부 국가에 또 뿌리를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데 이제 전기차의 뿌리는 어디에 두냐면 남미에 뿌리 두고 있는 그런 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포트폴리오가 다원화되어야 결국 에너지가 안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3번은 다원화를 추구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현재는 바이오차와 전기차를 가지고 막아내고 있는데 유가가 급등하는 걸 막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막아낸다는 거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면서 그 산업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3번에서는 뭘 되냐면 제가 볼 때는 바이오차가 더 커질 것 같고요. 뭐 전기차도 더 커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수소지 않습니까? 수소 트럭, 수소 발전인데 원래는 수소 경제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석유를 분해하면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남아도는 태양광과 풍력 전기를 통해서 수소를 크게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3번 경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분출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석유가 버티고 있으니까 석유하고 에틸렌과의 그 스프레드가 지금 현재 이익인데 붉은색과 검은색이 이익입니다. 이익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 18년도 보면은 이게 붉은색하고 검은색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화학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는데 지금 보면 유가는 버티고 있고 가스 가격이 내려왔지만 가스 가격이 원가의 한 30%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되겠는데 석유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64억 명의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붉은색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검은색 같은 경우는 횡보하다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2017년이나 18년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화학주가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솔루션이나 롯데지주라든지 효성 같은 경우가 전통 화학주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면 뭐 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소라든지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괜찮다 보고 있고 그다음 장 보면 그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푸른색은 미국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푸른색을 나타내는데 푸른색이 이제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인데 이미 경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네. 웨스트 레이크는 사상 최고 수준의 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경제가 풀리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솔루션, 롯데지주, 효성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세를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솔루션의 롯데지주, 효성 셋 다 그래도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효성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효성 같은 경우가 미국이 이렇게 웨스트 레이크 올라갈 때 효성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런 그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뭐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쪽 화학 쪽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올라갈 때 효성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져 있던 그런 형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만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만 기업하고도 같이 이렇게 궤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의 효성은 대만하고 유사하게 64억 인구를 서포팅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유가는 강했고 유가는 감산하고 유가는 전쟁했다는 거죠. 그런데 64억 인구의 소비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 묶여져 있었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4억 인구가 지금 이제 활짝 열어질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다 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 쪽을 갖고 있는 업체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효성의 주력 제품은 보면은 이런 스판덱스, 그 다음에 나일론,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 타이어에 들어가는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용 내장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룹이 이제 효성 지주입니다. 효성인데 저 보시면 그림 자체가 저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셋은 64억 인구가 일제히 소비가 들어가면 좋아지는 그런 품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성 같은 경우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 같은 경우 우리나라 화학 사업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 소재 내지는 수소라든지 태양광 풍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소 쪽을 하고 있어요. 수소 쪽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탄소 섬유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성은 이제 생산 쪽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생수소라든지 액화수소를 하고 있는데
그린 수소가 경제가 된다면, 수소가 낮은 가격에 수소가 형성된다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탄소 섬유철 성장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효성도 괜찮아 보이고, 예,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롯데주주 효성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대표적인 한국의 화학기업이죠. 효성그룹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화학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로 수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석유의 미래를 분석을 할 때 바이오에 의해서 석유가 공격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잠깐 언급됐지만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대한 영향을 볼 때 먼저 이제 어떤 작동되고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쉽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나온 게 미국의 바이오 행정명령 안에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철도나 선박 뭐 이런 데서 20년 안에 여기 바이오 연료를 약 50% 포함시키는 내용들이 이 행정명령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연료와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학 제품도 우리가 바이오 제품으로 이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걸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곡물 쪽이 되죠. 이 곡물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옥수수, 그다음에 브라질 쪽에 뭐 사탕수수,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까사바 같은 이런 것들 작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이런 작물에서 식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인구는 증가하는데 아직 굶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근데 이걸 연료로 쓰기는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연구는 폐목재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조류에서 이런 에탄올을 만드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 이런 바이오 제조에 대한 이런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거는 저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이제 앞서 있고, 또 백악관에서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자기네가 이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거를 발표를 하고 연료 섞는 것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학 이런 물질 만들어진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도 20년 안에 이런 대체제를 다 만들어서 한 30%까지는 뭐 대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목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뭐 바이오 에탄올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는 식물성 기름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내는 휘발유에다가 이 바이오 에탄올을 섞는 이 규정이 없지만 디젤은 있죠. 지금은 약 한 3.5%에서 2030년에 국내만 해도 8%까지 늘린다라는 게 국내의 지금 목표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이 함유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죠. 10% 더 시작을 해서 더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 점점 더 늘려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항공까지, 항공에도 이 비율을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높여가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이용하지만 항공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를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바이오 에너지, 그다음에 이런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바이오를 이용한 이런 화학물질 대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가능한가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의약품 바이오 그러면 의약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량 생산, 미생물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던 것이 이제는 농업 쪽이나 아니면 에너지, 화학 쪽까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전자 편집 기술 같은 크리스퍼 카스9 같은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농작물을 폭발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가 대체육도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가축 사육해가지고 도살을 안 하고요. 대체육 동물 세포를 많이 배양을 하게 되면 한 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양을 생산이 가능한
그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육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투자의 방향성을 좀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에 관심 갖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농작물을 폭발적으로 생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질소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또 잘 다루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또 유전자 아까 편집, 크리스퍼 카스나인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련된 기업도 관심 가지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재들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향후 바이오 기술과 관련된 시장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 석유가 더욱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웅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시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